연금톡톡 구독, 좋아요 하시고 연금 왕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 왕 우드셀러입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혹시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찾아봤을 텐데 이게 보니까 2015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당시에 관객 수가 한 8만 명 정도 동원됐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못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좀 찾아봤을 것 같은데 저도 이 영화를 뭐 극장까지 가서 보지는 않았고요. TV에서 뭐 추석 때인가 하는 거를 잠시 봤는데 제가 뭐 얘기하려는 게 뭐 영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제목을 보다 보니까 확 와닿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 말은 선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뭐 선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뭔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 뭔가 하나를 골라서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선택이라는 게 골라서 가지는 것도 있지만 뭔가 하나를 놓아버리는 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골라 가진 것만 생각하는데 자기가 놓아버린 거에 대해서는 당장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그거 왜 그랬지? 그게 뭐였더라? 좀 가지고 싶은데 이런 아쉬움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아쉬움을 이렇게 남기지 않으려고 뭐 여러모로 노력도 하고 뭐 하지만 또 시간이 흐르고 또 상황이 바뀌면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라는 것들은 항상 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연금 가입과 관련된 의사결정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금보험료 내는 게 뭐 틀린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연금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정년을 앞둔 시점이 되면 야 그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는 틀린 결정 같았지만 나이가 지나고 나서 보면 또 이게 또 지금 와서는 또 맞는 결정일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뭐 연금보험 젊어서 연금보험료 안 내는 거 이게 나 잘했어 이렇게 당시에는 맞다고 생각하고 결정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나이쯤 됐을 때 연금을 남들보다 적게 받거나 못 받게 되면 또 후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 그럼 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이걸 막 되돌리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살아보고 나면 그때 그게 맞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나 그때 연금을 낼걸? 이걸 시간을 거스르지 않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는 뭐냐 그러면 나도 해볼까? 국민연금 추납부. 국민연금 가입자가 과거에 안 냈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나중에 내는 제도를 이제 추납부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추납부 대상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거주자들은 국민연금의 의무 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득의 한 9% 정도를 보험료로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안 내는 경우도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 이제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내가 이렇게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낼 형편이 안 됩니다라고 하고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인 상태는 유지하지만 보험료는 내지 않습니다. 대신 이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는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노령연금 수령액은 또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 예외 신청한 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안 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직장에 다니다가요. 결혼, 뭐 출산, 육아 등의 문제 등이 있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 경우 자신의 배우자 되시는 분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면 이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전업주부,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 경우에는 본인이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적용 제외자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추후 납부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납부 예외 기간 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 그리고 적용 제외 기간 동안
이렇게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방점은 여기 찍힙니다.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납입을 하니까 가입 기간이 다시 늘어나겠고요. 늘어난 만큼 수령하는 연금액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거스르지 않고 지금 시점에서 과거에 안 낸 보험료를 다시 낼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이게 추후납부 제도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즘 추후납부 신청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거죠? 요즘 또 하시면서 또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네요. 실제 많이 늘어납니다. 2014년도만 하더라도 한 해 한 4만 명 좀 넘던 추후납부 신청자 수가 2019년도 작년이죠. 작년 한 해에는 14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5년 정도 기간 동안 한 3배 이상이 늘어났으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추납 신청자가 늘어날까?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상이 늘어난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700만 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60세 전후로 해서 은퇴를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노후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본인이 퇴직하면서 배우자 거라든지 아니면 자신 거 과거에 안 냈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경우들이 실제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제가 한번 봤더니 추후 납부자 중에서 5,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5%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과거에 안 냈던 보험료들을 이렇게 낸다. 근데 최근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에 직면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들이 이렇게 추후 납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아무리 뭐 베이비붐 세대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게 이득이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추후 납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추후 납부한 사례들이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추후 납부를 선택하신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실제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의 송파구에 살고 있는 A씨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49 정도 되신 A씨 분이 1990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나서 8개월 동안 보험료를 내다가 그 이후에는 안 냈어요. 안 내고 계시다가 쭉 안 내고 있던 보험료 기간, 그러니까 241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냅니다.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냐면 추납부 보험료가 1억 150만 원을 한꺼번에 냈어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 그러면 한 1억 원 남짓한 보험료를 냈더니 자기가 만약에 추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월 3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추납부를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한 118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1억 남짓한 보험료를 내고 매달 받는 연금액이 한 80만 원 정도 더 늘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금융상품을 찾아보면 많지 않거든요. 뭐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추후납부라는 게 상대적으로 괜찮구나라는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퇴직하기 전, 뭐 정년 은퇴하기 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추후납부를 선택하는 비율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추후납부 제도를 부유층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추후납부 제도라는 게 원래 취지는 뭐냐 그러면 취약계층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취약계층 중에 상당수가 뭐 경제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중간중간 보험료를 안 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이제 은퇴를 앞두고 조금이라도 좀 보충해서 노후소득을 좀 확보해주고자 하는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추후납부의 본래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일좀 도모하는 사람들이 좀 재테크 수단처럼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 지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요, 직장 다니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 중에 매달 따박따박 해가지고 보험료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허탈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나는 매달 내왔는데 누군가는 지나고 나서 한꺼번에 훅 내가지고 그러니까 연금 많이 받아간다 그러면 이거 좀 형평성 문제라는 게 분명히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재테크 수단에 악용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매번 내던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지면서 이 문제를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올 7월달, 2020년 7월달에 추후 납부 기간을 이렇게 무작정 길게 해주지 말자. 좀 단축시키자라는 법안이 이제 국회에 한번 발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추후 납부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자라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지난 9월 달에는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게 개정 법안, 이렇게 냈던 법안들이 가능하면 2020년 내에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거 없어지는 거야? 기간이 단축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단축되기 전에 좀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문의들이 오히려 또 반대로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신청 건수가 좀 더 빨리 증가하는 경향들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매달 뭐 12,000명에서 15,000명 정도 추납 신청자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 법안이 국회 상정되고 난 8월 달에는 한 달에 2만 명 가까이 뭐 이렇게 신청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절박함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뭐 재테크 수단으로 이렇게 막 악용되거나 남용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또 노후를 앞두고 자기 소득을 조금이라도 뭐 더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사람 전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들이 한다는 건 뭔가 좋은 게 있다는 얘긴데 추후 납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후 납부를 하려면 과거에 안 냈던 보험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납부 예외 기간이 있고 적용 제외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게 이제 추후 납부 제도인데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먼저 이제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전업주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이분들은 뭐부터 해야 되냐 그러면 국민연금의 공단에 가서 이미 가입을 해서 국민연금 가입 자격부터 먼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그래서 가입 기간 중에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 납부한 기간부터 지금 새로 가입한 기간 사이에 비어있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안 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게 이제 조건은 그래서 과거에 낸 적이 있어야 되고 현재 가입 중인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 차례 퇴직해가지고 국민연금을 사서 쓴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도 추후 납부할 수 있나요? 좀 심도 있게 들어가는데 이게 반환일시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자가요. 회사에서 퇴직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납부했던 돈을 국민연금 공단에 가서 달라 그럴 수가 없어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한 건 언제 받을 수 있냐 그러면 가입자가 60세가 넘어가야지만 지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유독 예외가 있다 그러면 이민을 가거나 사망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60세가 넘어가서 본인 나이가 60세 넘어간 시점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분은 연금으로 받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은 일시금으로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60세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현재는 그런데 1999년도 이전에는 사정이 좀 달랐어요.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퇴직하고 나서요. 1년이 지난 시점에 여태껏 자기가 국민연금 공단에 냈던 보험료가 있으면 이거 돌려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꺼번에 청구해서 받아가는 돈을 뭐라고 부르냐면 반환일시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 이전이면 국민연금 제도가 한 1988년도에 도입됐으니까 한 10년여간 동안 쌓아놨던 돈들이 상당수 사람들이 퇴직하면서 많이 찾아갔죠. 기억하시겠지만 99년도면 1997년도에 IMF 경제위기가 끝나고 나서 구조조정 막 있을 때 그때 퇴직했던 분들 상당수가 쌓아놨던 퇴직급여,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보험료를 쌓아가지고 나가셨던 분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때는 맞는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아니면 덜 받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선택을 한번 또 뒤로 무르는 방법들이 뭐냐 그러면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 과거에 한 30대, 40대에 퇴직하면서 받아갔던 사람이 지금쯤이면 그 시기가 되잖아요. 은퇴하는 시기가 되니까 그때 받아갔던 보험료에다가요. 이자 금액을 더해가지고 국민연금공단에 반납을 하면 그때 받아갔던 기간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게 반납을 하지 않게 되면 과거에 내가 국민연금 냈던 흔적이 싹 사라져 버린 상황에서는 추후 납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이렇게 반납을 하면 그게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냈던 기간부터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 새로 가입하고 있는 사이의 빈 기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자기가 추후 납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만약에 받아가신 분 같으면 반납 제도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내는 방법이 있다. 근데 반납 금액을 계산해 보면 이자 금액까지 더하면 꽤 큰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거 한꺼번에 내기가 좀 곤란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분납 나눠서 내실 수 있는데 3번에서 24번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고, 분납하게 되면 분납 기간 동안 정기예금 이자에 대한 부분들은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추후 납부 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이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보험료잖아요. 이거 얼마나 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이번 달에 국민연금공단 가서 제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번 달에 국민연금공단에 내는 보험료 있을 거 아니에요. 연금보험료. 그 보험료에다가 내가 추후 납부할 신청할 기간을 곱해서 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제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번 달에 10만 원을 내고 있다. 근데 나는 과거에 안 낸 기간이 한 100개월이 있는데, 난 100개월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래 이러면 100개월 곱하기 10만 원 이렇게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 보험료를 내면 100개월치가 다 살아나는 거죠. 1000만 원 좀 한꺼번에 내기 좀 부담스럽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 금액을 월 단위로 최대 60번에 걸쳐서 나눠서 낼 수 있고요. 이렇게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가산해서 이제 이자가 조금 붙는다라는 것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좀 이슈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임의 가입자 분들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들은 자기 소득의 9%를 일정하게 정해서 납부하지만, 임의 가입자 분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임의 가입 신청할 당시에 내가 보험료 얼마 낼지를 스스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의 가입자분들이 이제 약간 머리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임의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되게 많이 내면 그러면 추후 납부 보험료도 많아질 거고, 그러면 나중에 노령연금도 많이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약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좀 정해놨어요. 임의 가입자가 매달 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임의 가입자인 경우에는 추후 납부 보험료 상한을 어떻게 정하냐 그러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우리가 A값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A값이 지금 현재 243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의 9%를 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243만 원의 9% 곱하기 내가 추후 납부할 기간. 이게 이제 임의 가입자의 이 추후 납부 보험료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추후 납부 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이렇게 악용하거나 잘못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어 방식은 어느 정도 좀 맞춰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추후 납부 보험료를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이나 적용 제외 기간 중에 일부만 선택해서 또 따로 추후 납부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과거에 안 냈던 기간하고요, 지금 새로 시작하는 기간 사이가 예를 들어 100개월이 비어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다 100개월치를 내야 되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중에 일부 기간만 선택해서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용 제외 기간에 계신 분은 다만 이제 뭐가 있냐 그러면 1994년도 4월 달에 추후 납부제가 처음 생겼거든요. 그래서 1994년도 4월 이후에 자기가 적용 제외 기간이 있으면 그 중에 일부만 선택하셔서 납부하시는 것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 납부 기간은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로 선택할 수 있느냐, 뭐 이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령연금을 많이 받으려면요, 가능하면 추후 납부 기간을 길게 하면 많이 받고요. 그래도 보험료도 많이 내면은 나중에 노령연금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주어진 재원이 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후 납부에 쓸 예산들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추후 납부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유리할지, 이거를 또 물어보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임의 가입자가 월 보험료를 10만 원으로 해서 100개월치를 납부해도 1000만 원이잖아요. 추후 납부 보험료가. 근데 이분이 월 보험료를 20만 원씩으로 결정해서 50개월치만 납부해도 이건 10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럼 둘 다 1000만 원 보험료 내는 건데 이거 어느 게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가입 기간을 더 길게 하는 게 나을까? 보험료를 더 많이 하는 게 나을까?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답부터 이야기해드리면 무조건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려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세대 내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보험료를 적게 내신 분이 상대적으로 동일한 기간에 많이 낸 사람보다 조금 더 연금을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 표를 하나 띄워드릴 텐데 이건 뭐냐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노령연금 예상 월액표입니다. 2020년 1월 초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가입 기간에 따라서 보험료에 따라서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예상 월액표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잘 보시면 연금 보험료를 9만 원 내시는 분 표 보이시죠? 9만 원 내시는 분이 20년간 납입하면 35만 1,600원 정도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18만 원씩 10년을 납입하신 분, 이 두 사람은 낸 보험료의 총량은 똑같을 겁니다. 이 사람은 23만 1,920원을 받아요. 보시다시피 전체 낸 돈은 동일하지만 이 보면 작은 보험료를 길게 냈던 사람의 연금액이 좀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예시표고요. 그 사람의 상황이나 소득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연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긴 기간을 납부하는 것, 그러니까 기간이 미치는 영향이 보험료가 미치는 영향보다는 조금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후 납부 기간을 다 채울 수 있으면 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후 납부를 해서 노령연금을 더 받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예리한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국민연금은 자기가 낸 보험료와 국가의 복지 혜택이 섞여가지고 나오는 거지만 이제 기초연금은 자기가 낸 보험료랑 전혀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이 되면 수령할 수 있는 게 기초연금이잖아요. 현재는 만 65세 이상 국민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것들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되는지 제가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 텐데 소득 인정액은요. 말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인데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두 가지를 가지고 소득 인정액을 계산을 하는데 이 소득평가액을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근로소득 부분도 있고 기타 소득 부분들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기타 소득 중에 공적 이전 소득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 공적 이전 소득이 뭐라 그러냐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산재급여 같은 이런 소득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추후 납부를 해서 공적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공적 이전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그 소득이 확 늘어나가지고 소득 인정액이 많아져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 내가 이제 추후 납부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내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예 많아서 소득 30%, 상위 30%에 해당돼서 기초연금하고 상관없으신 분들은 그거 상관없이 그냥 추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건 별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분이 문제가 되냐면 소득 30% 언저리에서 약간 밑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추후 납부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살짝 늘어나면 이 기초연금 적용 대상 자체에서 배제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148만 원,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236만 원이 넘어가면 이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으니까 만약에 자기 계산해봤더니 이 언저리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후 납부할 때 약간 신중을 기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될 뿐이고요. 아예 이제 소득 하위 70%보다 약간 더 많이 밑에 계셔서 이건 나랑 상관없어. 나는 국민연금 좀 더 받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일은 전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 검토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국민연금 수령자가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에
이 국민연금 수령액에 연계돼 가지고 기초연금이 좀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가 초과되면 감액이 돼요. 올해 기준으로는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기준연금액이 25만 원 또는 30만 원 이렇게 받는데, 편하게 2021년이 되면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50%가 초과가 되면 단다는 말은 30만 원에 150%면 한 45만 원. 근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45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이 기초연금도 받고 계시다 그러면 기초연금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은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2020년 6월 기준으로 이제 기초연금이 이렇게 국민연금 연계해서 감액되는 사람이 36만 3천 명 정도 되고, 평균 삭감되는 금액이 6만 9천 원 정도 삭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추후 납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요 정도 삭감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내가 추후 납부하는 게 더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이제 추후 납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나도 해볼까? 국민연금 추후 납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민연금 추후 납부 방법과 추후 납부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았으면 구독 신청도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